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경현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네. 제가 뭐 오프닝 전에도 위원님이랑 잠깐 이제 토크 나누면서 위원님 언제 나오셨더라? 이렇게 찾아봤더니 11월 달이더라고요. 지난해 11월 달. 그럼 지금 이제 3월이니까 거의 이제 뭐 4달 만에 그렇죠? 브런치 또 나오시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뭐. 별일 없이. 네. 아, 별일 없는 게 뭐 요즘에는 그럼요.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락되면 잘 지낸 거예요. 아, 연락되면 잘 지낸 거다. 아, 그렇죠. 연락은 그래도 또 꾸준히 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위원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돌비수님 반갑습니다. 나 야구가 좋아님께서도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 티나님 안 그래도 위원님 언제 나오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 또 하셨는데 지금 뭐 이제 농담으로 1년 전에 뵀다니 충격입니다. 1년 전은 1년 전이죠. 2024년에 뵙고 이제 25년에는 또 처음 뵙는 거니까 위원님 또 1년 동안 1년 동안 또 고생 많으셨다고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다른 얘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이제 개장식 한 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장식은 대전시가 또 주관한 행사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공사 비용이 2천억이 넘었고 그 중에 한 1,400억이 넘는 금액을 또 이제 대전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이밍에 있어서도 뭐 하나생명 볼파크로 지으려고 했다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대전 이 지역 이름을 또 더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어제 개장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전시가 딱 주관을 해서 이제 행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관중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찾아주셨고 이 새로운 구장이 지어진다는 거, 이 신식 구장이 지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떠십니까? 뭐 올해 이제 새로운 야구장이 시작할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또 하나도 또 새롭게 성적도 또 똑같이 내주면 너무 그렇죠. 좋겠죠. 덮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 돔구장. 네. 그죠? 이게 돔구장이 또 왜 필요하냐 물어보신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름에 또 너무 덥고 또 이제 가을 또 늦가을 정도 되면 또 너무 춥고 봄에도 춥고 그죠? 네. 돔구장이 있어야지만 일정이 일정대로 소화가 돼서 좀 여유가 있게 시즌 개막하고 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밀리게 되고 또 여러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일정 다시 짜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민초사랑님 저 신구장 직관하러 귀국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또 오랜만에 또 한국 오시는 길인데 또 좋은 구경하고 가실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또 숲에서 연습 경기 해설 잘 들었습니다. 핑구핑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미야자키에서 네네. 구춘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팀 퍼시픽 리그 4팀하고 두산하고 그리고 롯데가 네. 참가해서 하는 대회인데 뭐 우리 팀하고 일본 팀하고 이렇게 수준 차이도 이제 볼 수가 있고 확인을 좀 그런 하고. 걸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수준 차이 좁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팀끼리 하는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빨리 끝나. 투수들이 좋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타자들이 조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 타율이 2할 4푼 뭐 2할 너는 세이브 라이온즈가 2할 1푼 1, 2 쳤더라고 작년에. 팀 타율이 돼. 그러니까 경기가 빨리 끝나더라고. 야, 투구 타자가 진짜 일본 리그는 너무너무 또 심한 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오히려 이렇게 진짜 중계하시는 분들은 일본 리그 중계하시는 분들은 좀 노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겁니다. 아니 얘네는 또 쉬는 시간도 길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이 안 걸려. 진짜 일찍 끝나네요. 너무 그렇죠. 예. 네. 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야구 관련 이 종사자분들께 여쭤보면은 뭐 물론 이제 그분들께서도 다 야구를 좋아해서 이제 업계에 또 뛰어드신 분들이지만 그리고 또 응원팀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홈팀. 9회 말 안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해봐야 10분인데 네. 홈팀이 이기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홈팀이 이겨야 또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KBO 리그에서 또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5 시즌 선수들의 연봉이 발표가 됐는데요. 평균 연봉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선수들이 연봉 인상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뭐 연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거는 뭐 물가가 오르니까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6,071만 원 역대 최고 금액을 또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 최저 연봉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정말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절이 된 거긴 하겠습니다만 KBO 리그에 등록된 선수 신인과 외국인 선수는 또 제외입니다. 519명의 평균 연봉이 1억 6,071만 원, 지난해 평균 연봉이었던 1억 5,495만 원보다 3.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위원님 시절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시절에도 뭐 연봉 협상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통보에 더 가깝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맞대요. 네 말이 맞아. 네. 뭐 협상하다 보면 이제 자료도 보고 뭐 이렇게 그쵸. 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다른 선수들하고 이제 비교되고. 근데 나중에 네 말이 맞아. 그럼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협상이 아니라 통보고 그리고 그 연봉 조정 신청 가봐야 네. 이기는 경우도 없는데 그렇죠. 이긴 건 아니지만 안 가더라고요. 이거 갖고 가기 창피하지 않냐. 좀 차이가 막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던. 그렇죠. 그렇게 사실 위원님께서는 이 요즘 선수들 야구하는 거 보면 혹은 이제 연봉 받는 거 보면 조금 이제 부러운 느낌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저희 선배들도 네. 저 부러워했어요. 다 부러운 거예요. 이 선수들도 좀 있으면 자기 후배들 나와서 또 많이 받으면 또 부러운 거예요. 또 그렇네. 부러움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네. 어쩔 수 없는데 뭐 그 시대에 자기가 잘해서 돈 네.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자기 아래 세대를 부러워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시장이 네. 나아지고 있고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야구 선배로서 또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또 흐뭇하게 보시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연봉은 늘고 네. 인기는 높아지는데 네. 그 인프라는 그대로잖아요. 팀이 늘긴 해야 돼요. 그 뭐 10개 구단 됐을 때 네. 야구 수준이 떨어지네 뭐하네 하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네. 12개에서 우리도 양대리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 선수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인프라도 생기고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야구를 그만두는데 네. 왜냐면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야구 인기가 좋아지니까 선수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밑에서 올라가서 뭔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볼 만한 그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 관문이 좀 좁다는 너무 느낌이 좁죠. 들 것 그 같긴 좁은 합니다. 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 팀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또 좋은 선수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구장 짓겠다 뭐 계획을 한 이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성남도 또 이제 야구장을 짓겠다. 이제 종합운동장을 이제 개보수를 해가지고 야구장으로 또 변모시키겠다라는 계획도 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한번 또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주목을 끈 선수, 이목을 끈 선수 바로 이제 김도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무려 연봉이 400%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4년차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했는데요. 정규 시즌을 수상한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 연봉 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가 인상된 5억 원의 연봉을 또 받게 됐습니다. 2020년 이정우 선수가 받았었던 4년차 최고 연봉 3억 9천만 원을 경신하는 금액이고요. KBO 리그 역대 연봉 인상률에서도 공동 11위를 차지한 만큼 사실 올려줄 만한 요인들이 차고 넘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야구 제일 잘했잖아요. 맞아요. 제일 잘했으니까 연봉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또 못하면 깎이고 그래서 계속 긴장감이 있고 그래야 리그가 좀 아름다운 쪽으로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초사랑님 말씀처럼 뭐 올려줘도 부대적으로 벌어주니까 남을 듯합니다. 이렇게 연봉을 뭐 400%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줬던 것보다 4억 원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김도영 선수 관련 마케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뭐 사실 몇십 배, 몇 배, 이 정도는 그렇죠. 더 클 것 같으니까 기아 입장에서도 진짜 기분 좋게 또 쓸 수 있는 연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견 선수가 연봉 1억 4천만 원 기록하면서 2021년에 소영준 선수와 함께 2년차 최고 연봉 타이 기록을 또 세웠고요. 최영우 선수 연봉 10억 원을 받으면서 24년차 최고 연봉도 경신을 했습니다. 24년 됐습니다. 최영우 선수 야구한 지가. 근데 최영우 선수는 몸이 변하지 않으니까 네.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꾸 몸이 변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기량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최영우 선수 몸을 보면은 예전과 지금과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상하체 비율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 몸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잘하면 연봉 많이 주고 해서 자꾸 긴장감 만들어 주면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종전 기록이 2017년 NC 이호준 선수의 7억 5천만 원이었고요. 여전히 또 강한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또 증명한 최영우 선수 정말 대단하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KBO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이제 김광현 선수 또 30억 원이고요. 연봉 공동 2위가 구자욱, 고영표, 류현진 선수의 또 20억 원입니다. 이 선수들은 이제 FA 계약을 맺은 이런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뭉텅이가 또 클 수밖에 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봉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또 사실은 진짜 이 한 족적을 그으신 만큼, 이 KBO 리그 이루스 역사에 또 족적을 그으신 만큼, 이 연봉 관련해서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에피소드랄까 게 좀 있을까요? 뭐 기억에 남으시는 거? 아까 뭐야? 네 말 맞는데 돈이 없어 뭐 이거 말고 좀 있으실까요? 좀 서운했었던 기억도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선수는 맨날 서운해요. 구단도 맨날 서운하고. 네, 왜 맨날 서운하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렇게 잘해주는데 더 달라고 그러니까 서운하고. 네. 딴 팀은 나하고 비슷한 애가 나보다 더 받는데 서운하고. 이런 서운한 감은 양쪽 다 있어요. 그 비교가 될 수밖에 없군요, 사실은. 그럼요. 나하고 같이 입단하고 성적도 비슷한데 숫자 자꾸 보잖아요. 네. 비슷한데 왜 저 팀은 저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우리 팀은 안 올려주냐, 뭐 이런 서운함이 있는데 저 팀은 우승했으니까 주고 우리는 못하고 하위 팀이 있으니까 못 주고, 이게 서로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구단마다 그 연봉 협상에 임하는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넉넉하게, 혹은 이제 선수 입장에서, 혹은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뒀어도 동결선에서 이제 끝나는 구단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팍팍팍팍 깎는. 예전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LG 트윈스의 그 신년봉제라 그래가지고 진짜 잘한 선수는 파격적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지난 시즌에 되게 못했으면은 연봉을 막 팍 깎이는 뭐 이런 그 연봉 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선수들에게 좀 독일까요? 아니면 또 동기부여가 좀 될까요? 그 연차 수가 적은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연차 수가 많은 선수들은 그동안 잘했을 때는 확 올려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확 깎아버리면은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인 것보다는 뭐 지금 연봉 계산하는 거에서 뭐 조금 더 뭐 분야를 좀 늘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지명타자하고 네. 수비를 나가는 선수하고 타격 성적이 똑같았어. 네. 그런데 지명타자한테 좀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비를 안 하는데. 네. 네. 그럼 수비 뭐하러 해? 그쵸. 네. 나가서 뻘뻘 지나가는 거 쳐다만 보면 되지. 그걸 미쳤다고 다이빙해서 잡고, 그리고 또 실책하면 또 욕만 먹고. 그쵸.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러네. 거죠. 예전에 그 연병 협상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에야 뭐 WA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타격 성적뿐만 아니라 뭐 주루나 수비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얼마나 팀에 기여를 했는지 나타내는 이 지표들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아무래도 타격 성적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위원님의 또 설명 또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오래된 얘기지만 지표 같은 거 소용없어요. 이게 마무리 준비하고 이렇게 보여줘도 이렇게 네. 안 통하는 그런 안 시기였던 통했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경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장원진 선수는 요즘 뭐 하고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덩다리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몰라요.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그 화이트보드에 그 이름 써져 있었던 게 한번 돌았었어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시범경 스프링 캠프 때 그 뭐 훈련 스케줄을 적어 놓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장원진, 안경현, 김동주 훈련 필참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약간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훈련 필참이요? 예, 훈련 필참 빼놓지 말고 꼭 참가해라. 나 빼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장난친 거야 누가? 누가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도 위원님 그래도 이 두산 베어스는 항상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위원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 생각을 하실 정도로 선수 생활 굉장히 이제 프로답게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장난친 선수 많아요. 아침에 그 실판 보면은 네. 엑스트라 나가는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갑자기 번호 써놓는 거예요. 아침에 철렁하라고. 가슴 철렁하라고. 오라고. 여기 있다. 자율훈련 장원진, 안경현, 김동주 필참. 이거 아마 홍성훈이 썼을 거예요. 보통 이거 이름 없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율훈련이지만
이 장원진, 안경현, 김동주 필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이제 적혀져 있는 이 짤이 또 돌아가지고 네. 아마 또 이제 물어보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성은 선수가 유력. 보통 없는 사람이 쓰는 거야. 자기 이름 안 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진짜 장난 많이 치더라고요. 감독님이 쓴 것 마냥 이렇게.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 짤을 보신다면 혹시 댓글에 저 이제 장난친 것 같다 이렇게 또 좀 적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SK 가들이 막 엑스트라 막 8시 막 그래요. 네네. 그럼 언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와. 근데 이제 일어나면 빨리 봐야 되거든. 네네네. 저녁 때 자기 전에 보면 내가 저기 이름이 왜 있지? 근데 그 보통 이제 타격 엑스트라기면은 그 좋아해요. 네네. 수비가 써 있어. 아. 아침에 수비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한데. 힘드나? 그렇습니다. 이게 또 스프링 캠프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프닝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저희가 한번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이제 좀 아쉬운 얘기,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5 시즌 개막이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KBO 구단들, 각 구단들마다 또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는 8일 개막하는 KBO 리그 또 시범 경기 또 앞두고 10개 구단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또 빠른 개막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빠르게 몸을 끌어올렸죠.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또 속출을 하면서 전력 구상에 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롯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내야수 고승민 선수가 왼쪽 발목을 다치는 또 악재를 맞았습니다. 지난 1일 지바롯데마린스와의 경기에서 2루 슬라이딩 도중에 발목을 다쳤고요. 이후 도쿄로 이동해가지고 한국 선수들 자주 차는 아시죠? 이지마 접고론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정밀 검진 결과 단순 염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스프링 캠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만 고승민 선수는 또 추가 치료를 받고 또 9일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 사실 롯데에 있어서 이 고승민 선수의 존재감 또 뚜렷했기 때문에 개막전까지 몸 상태를 또 점검을 하면서 신중하게 복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롯데 입장에서도 이 내야수 자원, 내야가 사실 뎁스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고승민 선수 이탈 또 시즌을 구상하는 데 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끊어지거나 아니면 골절이 되거나 이 정도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그 고승민 선수는 개막에 차질 없이 무리 없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안고 가는 거고. 네. 그 요즘은 이제 많이 부각되죠. 근데 예전에는 스프링 캠프 때 많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뭐 끝까지 뭐 참고 뛰긴 하는데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다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가 길잖아요. 그렇죠. 긴 와중에 또 오전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슬라이딩하거나 이 지금 연습 게임 할 때 그때가 피로도가 엄청 높아요. 연습 게임 보고 야 올해 힘들겠다.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그 1년 중에 가장 피곤할 때예요. 여름에 시즌 때 경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할 때예요. 이게 안 하다가 시동을 걸려고 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겨울 동안은 이제 실내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아무리 실내에서 연습 많이 해도요. 첫날 평가받고 연습 끝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막 정말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알배기고 막 그런 화장실에 올라갈 때 이 턱이 이렇게 높아 보일 수 있고 아이고 하면서 올라가고 밖에 나가면은 자기가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피곤할 때라서 조금씩 다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단순 염좌라는 거 이제 3월 말에 개막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고승민 선수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마무리 장현식 선수가 부상당한 거 이거 좀 큽니다. 4년 52억 원에 FA 영입을 했죠. 오른쪽 발목 부상 입고 전력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 바깥쪽 인대가 또 오른쪽 발등 바깥쪽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불어난 게 뭐 훈련하다가 경기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산책하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또 인대가 파열이 됐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사실 개막 전에 좀 출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빠르면 개막 전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부상 회복이라든지 뭐 컨디션 회복까지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땐 너무 또 이제 급하게 돌아오려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애리조나나 미국 가면은요 잔디가 많잖아요. 잔디, 산책도 하죠. 근데 잔디가 그렇게 막 야구장 잔디처럼 평평하지 않아요. 푹 꺼지는 데도 있어요. 잔디는 고르게 있는데 밑에가 이제 푹 꺼지는 꺼져 있거나 그런 데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다친 적은 없지만 산책에다 다쳤으면은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으니까 네. 항상 축축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잔디 쪽에서는 이제 살짝 그 미끄러질 수도 예, 있고. 미끄러짐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장현식 선수 지금 공 던지기는 또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또 재활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FA 첫 시즌이기 때문에 본인도 좀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이제 몸값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이제 급하게 몸을 만들다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LG 마무리였었던 유영찬 선수도 지난해 12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어요. 최소 3개월 동안 재활이 필요하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 이 불펜 구성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낚시왕 힐러님께서 치지직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 안습니다. 김영웅 선수 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캠프에서 주축 선수들 부상자 속출하면서 전력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펜 투수 김무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내야수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늑골 타박상 캠프 조기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데니 레이에스 선수는 오른쪽 발등 부상에서 재활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다 주축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불펜의 주축이 되어야 될 선수, 내야의 주축, 그리고 이제 선발진의 또 한 축이 되어야 되는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제 부상으로 이렇게 앓고 있다는 거, 좀 삼성 입장에선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근데 김영 선수 늑골 타박이면은 늑골이 여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수비하다가 뭐 공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슬라이딩 하다가 뭐 삐끗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런 부상들은 사실 개막에는 다 나와요. 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애리조나나 네. 그 어디야 오키나와 네. 날씨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야자키도 마찬가지. 네네네. 쌀쌀해요. 우리나라보단 따뜻하지만 막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니다. 막 그 저기 막 늘어질 정도 따뜻하지 않아요. 거기도 막 좀 썰렁하고 네. 추울 때 많아요. 낮에나 잠깐 뭐 덥고 막 그랬지.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쌀쌀해요. 그렇게 좋은데 아니에요. 일교차가 좀 심하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심해요. 오키나와가 무슨 동양의 하와이라고 막 그래서 네. 되게 가볍게 입고 오는 팬들 많아요. 예. 크고 다치죠.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동계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막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오키나와 비 오면은요 네. 엄청 추워요 또. 오키나와에서 또 이제 옷을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레이에스 선수도 피로골절 아닌가요? 트로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른쪽 발등 쪽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빠른 재활이 가능한 그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네. 선수들이 이제 그 겨울 동안에 벌크업 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벌크업 하더라도 뼈하고 인대는 벌크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벌크업에서 그 무거운 몸 상태에서 빨리 이제 예전에 경기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럼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인대라든지 아니면 피로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하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경기 때만큼이나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겨우내 이 성과, 그러니까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 뭐 몸 키운 선수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선수들이 이게 스프링 캠프에서 또 부상을 입고 이러면 그렇죠.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이제 너무 잘하려다가 또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도 또 있다라는 거. 차라리 그 시즌 끝나면은 네. 12월에 많이 쉬고 막 그 벌크업 하지 말고 그냥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치로 선수 보잖아요. 네. 신인 때하고 지금하고 몸무게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계속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벌크업을 막 이때만큼 한다고 해서 홈런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거는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거지 힘이 좋아 해봤더니 힘이 좋아진다고 뭐가 타고가 멀리 가지 않더라고요. 위원님 또 해보셔서 아시죠? 한 3일 멀리 가나? 그러니까 위원님도 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은 진짜 겨울에 웨이트 엄청 빵빵하게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때 또 아프셨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날아가는 것도 똑같다. 그냥 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밸런스나 메커니즘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요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마이크 트라우님이 스프링 캠프를 동남아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몸 풀고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또 최고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2월달, 뭐 3월달 요때 이제 건기 나라로 또 가가지고 하면은 날씨도 따뜻하고 좋지 않느냐. 그렇죠. 야구장이 있어야지. 그게 문제구나. 야구장 없어요 거기. 그리고 야구장 있으면 뭐해요? 연습 경기를 못 하는데. 그렇죠. 다른 팀이랑도 또 붙어줘야 되는데. 네. 아니 굳이 미국에서 캠프하고 오키나와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전 경험인데 또
우리보다 좀 수준 높은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동남아 가서 누구하고 연습 게임 하겠어요? 그러게. 시설이나 연습 경기 상대가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제약이다. 근데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따뜻하고 좋을 텐데 하여튼 뭐 저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네요. 지금 그리고 NC와 SSG도 부상 악재가 있습니다. NC는 또 이재학 선수 그리고 미치 화이트 선수가 SSG의 또 외국인 투수죠. 미치 화이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여기는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화재훈 선수도 부상을 입었고요. 화이트 선수도 사실은 또 기대를 많이 모으고 또 한국 리그에 온 선수인데 일단은 또 재활하느라고 또 고생을 하고 있네요. 시범 경기 앞두고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부상 당했을 때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부상을 틈타서 기회를 얻는 선수들도 사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또 옛날에 누게릭 선수도 그 주전 선수 부상으로 또 나갔다가 맞아요. 네. 주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는 꽤 있어요. 어떤 팀에서는 진짜 위협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주전 선수가 더 뛰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대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감독들은 사실은 뭐 감독이 직접 나서서 뭐 지도를 막 하고 막 평고를 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랜 B, 플랜 C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캠프를 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시즌 내내 부상자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운영을 하는 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스프링 캠프 때부터 조금 일찍 부상자가 나오면 요게 좀 안타까운 거기는 합니다만 항상 또 이제 뎁스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 또 이제 선수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부상 대비를 그렇죠.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캠프고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부상 선수 있다고 해서 되게 걱정하는데 시즌 때 계속 그래요. 하긴 시즌 때도 부상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부각시켜서 그렇지 개막 되면 또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쟁이기 때문에 로스터 자리도 또 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축 선수가 부상당했다라는 거는 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는 큰 걱정이겠습니다만 이 한 자리를 노리고 싸워야 되는 이제 벤치 멤버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또 좋은 기회가 사실은 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KBO 리그 예년보다 또 빠른 개막 일정 때문에 팀들이 조기에 또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축 선수들 연이은 부상으로 개막 로스터 구성에도 또 차질이 생겼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부상은 대체 선수를 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은 다 메이저리그도 또 시범 경기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안 한 선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굴 데려오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뭐 이 기대를 모으고 어쨌든 스카우팅을 해서 데려온 외국인 선수가 써보지도 못하고 부상을 입으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개 구단 부상 선수들의 회복 속도를 지켜보면서 개막 전까지 또 이제 대체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또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개막 일정을 조금이나마 앞당긴 게 선수들의 부상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부장 얘기하는 게 그 3월에 그 경기하면 춥잖아요. 춥죠. 네. 그리고 또 시범 경기도 추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관중도 팬들을 위해서 경기하는 건데 추워요. 그 시범 경기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그 담요 있잖아요. 그렇죠. 담요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전에 4월 개막했거든요. 네. 4월 5일 막 그때 개막을 맞아. 했는데 그래도 추웠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야구 경기 시작하고. 그렇죠. 거기서 부상이 좀 많이 오죠. 그렇습니다. 이 날씨가 또 춥기 때문에 선수들도 뛰는 내내 또 이제 보온, 이제 체온 관리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낮에 하고 또 지방에서 하나 보내요. 또 이글스 유니버스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범 경기는 또 보통 해가 떠 있을 때 그럼요. 대부분 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이 또 부상 없이 시즌을 좀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별사이다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꾹 눌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개막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서히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800명도 넘었고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경기 때문에 가던 대로 가는 것도 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글스 유니버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진 상대 잡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어디였지? 일본 구단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투수들이 사구를 많이 던지니까 맞추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사구를 너무 많이 던지니까 연습 경기 하기 싫다. 뭐 이랬었던 구단들도 사실 있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오키나와 야구장이 많기는 하지만 경기할 수 있는 야구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KBO 팀들도 가고 네. 그 일본 팀들도 오고 많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장 없이 가는 팀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숙소만 있고 네. 야구장은 없어. 연습은 따로 못 해요. 네. 경기만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미국에서 캠프 끝나고 2차 캠프로 오키나와에서 야구장 없이 네. 그냥 경기하고 경기만 이제 실전 경험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그거만 하는 루트군요. 경우도 있죠. 그렇구나. 예전에 넥센 시절에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야구장 흙 문제도 또 크다. 민초사라기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남부지방이 덜 추워서 연습 경기 초반에도 남부지방 많이 합니다. 스웨이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여기가 저희가 사이에 또 소통 시간 잠깐 가져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또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지난주를 아주 뜨겁게 달군 내용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이 문동주 선수의 불펜 전향설 요거 때문에 하나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하나팬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야구를 또 걱정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께도 이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 김경문 감독이 또 문동주 선발이다 이 불펜 전향설을 또 종결시켰습니다. 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에서 문동주 선수의 불펜 전향설이 또 떠돌면서 하나 팬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야구계 전체가 또 술렁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 문동주 선수의 보직을 불펜으로 바꾸려 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많은 팬들도 사실 여부를 또 궁금해했습니다. 이 썰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이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살살 흘려서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이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근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팀 안에서도 모르는 거를 밖에서 얘기하고. 그쵸.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뭐 관심 보이는 건 좋은데. 그 일부 팬들은 그것 때문에 또 뭐 가슴 졸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고. 그 팩트를 딱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야구 커뮤니티,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좀 이 썰쟁이 휘둘렸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특히 이제 문동주 선수는 하나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또 젊은 선발 투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펜에서 공 몇 개 던졌는데 불펜으로 나오나 이렇게 말이 완전됐어. 설마 진짜. 불펜에서 연습하잖아요. 다 불펜에서 몸 풀고 나가죠. 네. 오늘 문동주 선수가 불펜에서 연습했어. 이거를 다음 사람이 불펜에서 던졌나? 불펜으로 쓰나? 그다음에 사람이 와전이 되나?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은 높죠. 그러게요. 이 같은 변화가 사실은 이 불펜으로 만약에 진짜 쓴다고 한다면 한화는 물론이고 국가대표 전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발이 없다 하는 와중에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이 문동주 선수 또 불펜을 돌린다 하면 당연하게도 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동주 선수의 행보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시즌 13경기에 나와서 1승 3패 2홀드 평균 자책점 5.65를 기록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때는 뭐 불펜으로 등판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신인 투수였기 때문에 1군 마운드에서 던지는 그 감을 잡는 것도 또 중요했습니다. 2년차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진의 자리를 잡았는데요. 2023 시즌 23경기에서 118.2이닝을 던지면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문동주 선수 하면 이 최고 구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가 자랑이고요. 이 일을 앞세워서 또 신인왕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부상이 있었죠. 좀 다소 주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기에는 등 부위 통증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어깨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1경기 111.1이닝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기대만큼의 성적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할 때 보여준 구위가 어마어마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가 정말 큰 선수인데 이게 지금 이 부상 때문에 이 불펜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혹은 이제 불펜으로 전향을 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화가 류현진 선수 있죠. 엄상백 선수 있죠. 외국인 선수 둘에다가 그럼 이제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당연히 문동주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셨던 분들이 불펜으로 돌린다?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 거죠. 한번 불펜으로 가면 다시 선발로 오기 힘들어요. 그 조상우 선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네. 조상우 선수 저기 오키나와에서 다칠 때 그 현장이 있었는데 그 다칠 때 뭐 여기 뭐 뚝소리 나는 게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한번 돌리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야구 환경에서 이제 구위가 좋은 신인 선수가 1군 무대에 데뷔하면 또 바로 선발로 또 불펜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김태균 선수도 역시 워낙에 또 이제 구위도 좋고 또 이제 기대를 많이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마무리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한번 불펜으로 보직이 고정이 되거나 혹은 이제 불펜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전환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자 도전이잖아요. 아니 이미 마무리를 잘했던 애를 왜 굳이 선발로 또 돌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경기 운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힘 있을 때 단시간에 강하게 던지고 내려오는 거하고 5회 6회까지 던진다는 걸 생각을 해서 100개 이상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 운영을 하려면 구위도 다양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선발하고 이제 그 불펜하고의 그 스타일이 다른데 네. 그 다른 거를 어떻게 또 단시간 내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공이 빠르고 좋은 자원들은 선발로 일단 키워봐야죠. 정말 안 된 불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동주 선수는 선발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왜 불펜으로 돌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타님 사사키 이로케도 지금 올 시즌 다저스 불펜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문동주도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오보입니다. 다저스 불펜으로 시작 안 합니다. 사사키 이로케 선수 선발진에서 또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많은 투수들이 등판해서 이제 컨디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중간에 한번 나왔었던 건데 이거는 뭐 보직과도 상관이 없고요. 문동주 선수가 어쨌든 이렇게 지난해 부상을 입은 와중에 불펜 전향설이 또 나왔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또 한 명의 유능한 선발 투수를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선발 경험이 어쨌든 풍부한 어쨌든 이제 2년이 넘은 거잖아요. 선발 경험이 강속구 투수를 불펜으로 전향시키는 거 이제 국가대표 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논란이 커지자 김경문 감독이 또 직접 이를 부인하면서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4일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귀국한 김경문 감독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문동준 선발 투수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투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짧은 이닝을 던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발로 기용할 계획이다 라면서 불펜 전향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또한 4월 안에는 1군 마운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귀 시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긴 했는데 이게 몸 상태가 안 만들어졌을 때 중간에서 좀 많은 공을 던지면서 롱rel리프로 던지는 케이스는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 캠프에서 연습 경기는요. 네. 그냥 시기적인 거예요. 내가 좀 몸 풀고 몇 회부터 던지겠다.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도 선발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날씨가 더 좋아질 때 그리고 또 준비는 확실하게 돼가지고 한 4회나 5회부터 던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아니 그 4번 타자한테 대타 시켰다고 이 사람이 대타 요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캠프 때는 나눠줘요. 그냥 뭐 선발 중간 마무리가 아니라 선발이 2회부터 3회 던지고 4회부터 또 선발이 나와서 던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로테이션 되는 거지. 이게 그 나오는 시점이 이 선수의 보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오늘 그 경기 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라면은 이 선수를 감안해서 좀 일찍 나오게 해주고 또 늦게 나오게 해주고 그쵸. 뭐 이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라는 거죠. 네. 선발 자원들이 이 시범 경기에 등판하는 거는 어쨌든 컨디션을 점검하고 이 투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등판을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보직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 것 같고. 시범 경기 때는 그래도 그 보직에 관련돼서 하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좀 봐주셔야죠. 연습 경기는 의미가 없다. 네. 보직은 맞습니다. 지금 나초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에휴 투구수를 늘리는데 몸 불펜에서 던지게 한다는 거야. 2군에서 끌어올려야지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이 투구수를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1군 불펜에서 점점 끌어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2군에서 아예 선발로 등판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 그리고 이제 투구수를 만드는 게 맞는지 요 두 가지도 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2군 저기 캠프 어디로 가는지 보시고 그리고 2군이 지금 어디서 연습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추운 데서 그 아까운 자원을 선발 그 공 늘린다고 거기서 던질 수 없잖아요. 이 좋은 1군 환경에 같이 함께 하는 게 낫다. 경기 그 공 개수를 늘리더라도 네. 일단 우리가 맞붙을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하고 늘려야지. 맞아요. 편하게 가서 늘리려면 그냥 저기 그 연습 구장 가서 던지지. 그리고 또 실내에서 던지지. 뭐하러 밖에서 던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1군에서 불펜으로 이제 롱릴리프로서 점점 몸을 끌어올리는 게 좀 나을 수 있다. 네. 그냥 나오는 시기보다는 공 개수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몇 개. 그러니까 연습 경기 때는 오늘 몇 개 던진다고 정해놓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30개 던지고 50개 던지고 이런 과정인데 그거를 굳이 퓨처스 가서 던질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동주 선수의 복귀 과정 한번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상 복귀 과정에서 단계적으로도 투구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불펜 피칭 한 차례 또 진행을 했고요. 며칠 이후에 또 이제 40구 정도를 또 던질 계획이니까 점점 뭐 늘려가고 또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투구수가 40개 정도 아직 안 던진 거죠. 아직 안 던진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네요. 이제 선발로 1군 무대에 등판하려면
이제 김경문 감독 말처럼 이제 4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공 개수 늘리다가 공 개수가 100개 이상 넘어가지 못하면은 네. 그때는 불펜에서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로 나와서 그 공 개수만큼만 던지든지.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또 그리고 이 선발 투수들을 활용하는 그 방안이 굉장히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처음부터 나와서 뭐 6회까지 던지는 진짜 5회 6회까지 던지는 전통적인 기용 방법이 있는 반면에 뭐 앞에 불펜을 먼저 내서 오프너를 또 쓰고 그 네. 뒤에 이제 선발 자원을 붙여서 이제 벌크 가이로 활용을 하는 이런 전략들도 워낙에 또 많이 쓰고 있고 지난해도 또 이제 많이 나온 게 KBO 리그에서도 많이 나온 그런 이제 투수 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똥손 검사님 이 정도라면 문동주 주변에 제법 고민들이 있다는 건 팩트로군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요거는 모르죠. 요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보직과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또 홍역을 치른 만큼 앞으로도 문동주는 선발이다. 아니 불펜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 이거는 감독밖에 몰라요. 그리고 본인하고 감독밖에 모르지 투수 코치하고.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같은 팀에서 잘 모르는 거를 우리가 밖에서 걱정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다. 네네. 대신에 지금 이제 문동주 선수가 몸 상태를 끌어올릴 때까지 이상규 선수가 5선발 후보로 가장 유력한 선수라고 합니다. 이상규 선수가 문동주 돌아오기 전까지 5선발 자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스 유니버스 말씀하셨는데 이상규 선수도 또 좋은 기회를 잡은 만큼 가능성 보여줘야겠죠. 이상규 선수 잘 던졌으면 좋겠고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네. 가다가 제일 잘 던진 선수가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국가대표 선발할 때도 뭐 누구를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뭐저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 말 없는데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문동주 선수도 이 기대치 혹은 이제 잠재력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말 무궁무진한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빨리 좀 몸 상태 잘 만들고 추스리고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좀 이제 해프닝으로 끝이 났죠. 문동주 선수의 보직 변경 가능성 이제 없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또 직접 단칼에 또 얘기를 한 만큼 이제 불펜 전향설 논란은 이제 종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 찍힌 거 보니까 김경문 감독 인터뷰할 때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이제 헛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이, 뭔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야구를 안 하니까 자꾸 이제 뭐 이런 재미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가능성 있다. 뭐 재밌고 좋았어요. 겨울에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개막하기 전에 떡밥 던진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떡밥을 이렇게 휙 던졌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이 떡밥이 좀 낚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떡밥을 비싼 걸 줬다. 그러게. 원래 이제 떡밥은 좀 그 싼 거 주고 비싼 걸로 낚아야 되는데. 비싼 떡밥 주고 원래 비싼 걸 줘야지 또 따라 잘 먹히기도 하고 그죠. 네. 이슈가 없으니 또 이슈를 만드는, 야구를 안 하니 썰을 만드는, 야구 안 하니까 심심해서 아무 얘기나 나오는 듯 홈밀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 회복, 컨디션 조절이 또 최우선이죠. 정상적인 훈련이 계속될 경우에 4월 내에 선발 복귀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시고 올 시즌에 또 문동주 선수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진짜 불펜하면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어떡해요. 아니 진짜 불펜하면이 사실 시즌 초반에는 어쨌든 투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용할 수도 있지만 보직을 불펜으로 못 박지는 않겠다라는 거니까 초반에 불펜으로 나오더라도 뭐야 불펜 안 쓴다며 이러실 게 아니라 지금 투구수 늘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어떨까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문동주 선수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글스만의 또 이제 자원이 아니라는 거 요번에 좀 많이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도 성장이 또 이제 절실한 선수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올해는 꼭 보여줘야겠죠. 계속 이닝 못 먹어주고 그러면 또 고민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힘내라니 말씀하셨고요. 오타니님 말씀처럼 근데 선수 보직은 원래 감독의 고유 권한 아닌가요? 너무 여론 눈치 보는 것도 좀 그런데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 불펜 문동주보다는 선발 문동주의 또 잠재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진짜 너무 좋은 떡밥이었다. 너무 비싼 떡밥이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야구 개막을 앞둔 팬 여러분들도 심심하시지 않게 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한화에 써요. 그렇죠. 한화가 우선이에요. 맞아. 뭐 국가대표는 뭐 나중 일이죠, 사실은. 한화가 우선이죠. 한화가 지금 야구장도 새로 짓고 돈도 많이 썼는데 성적이 나야지. 그렇죠. 그게 제일 우선이지. 무슨 아직 시작도 안 한 국가대표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화 이글스 시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마 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장은 아쉬울 수 있더라도 어떤 선택을 내리든 일단
일단은 뭐 연봉 주는 이제 하나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또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 두 번째 주제까지 또 소화를 해봤고요.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위원님. 어떠셨습니까? 몇 달 만에 좀 나오신 건데. 왜 볼이 빨개지지? 조명 때문에 그런가? 따뜻해서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그죠? 근데 네. 마지막에 우리 저기 승부 예측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하니까 되게 홀가분하네. 안 하니까 오히려 좋으세요? 홀가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네. 막 던졌지만 네. 홀가분하긴 하네.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어쨌든 좀 눈치가 보이긴 하니까. 예, 근데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은근히.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뭐 시즌 시작하면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시즌 시작하면 다시 하고. 그리고 안경현 의원님께서는 뭐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안치홍 의원님까지 다 합치더라도 적중률이 그래도 높으신 편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근데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분들께서는 더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경 안 쓰는데 찾아는 봐야 돼. 맞았나? 이러면서 혹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막할 때가 되면 저희가 또 안경현 의원님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3월 25일 이 화요일입니다. 3월 25일부터는 화수목금 원래대로 저희가 주 4회 방송을 다시 이어가니까요. 주에 한 번만 봐서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비시즌 남은 또 이제 2주 동안에는 이제 목요일에만 찾아뵙기는 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